어느 마을에는 독특한 도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작은 도서관처럼 보였지만 주민들은 모두 이곳이 마법의 도서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도서관의 책들은 읽는 이의 경험과 상상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법 같은 책들의 비밀은 존 로크의 백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토비는 이 도서관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토비는 세상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 넘치는 아이였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경험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책은 매우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이 책은 토비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토비는 거대한 모래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햇살이 눈부신 사막을 걸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모험, 소설에서 읽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모래가 흩날리더니 눈앞에 멋진 사원과 신비로운 유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비는 그 유적을 탐험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 후 토비가 책을 다시 펼쳤을 때는 물기가 가득한 신비로운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을 탐험하며 동물들을 관찰하고 이끼의 촉감과 나뭇잎의 향기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감각은 날카롭게 깨어나고 숲속의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토비는 환경이 그의 감각을 통해 어떻게 지식으로 전환되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토비는 매일 도서관에 다니며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읽는 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풍부해졌고 그의 경험도 덩달아 다양해졌습니다. 즉, 도서관의 책들이 토비의 빈 백지와 같은 마음 위에 여러 색깔을 칠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지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작가가 아닐 뿐이지 누구나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의 엠마라는 소녀는 항상 완벽한 교과서적인 지식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경험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정답을 찾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토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도 더 많은 경험의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서관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 번째 경험의 페이지를 열게 됩니다. 이제는 마을의 아이들 모두가 도서관에 드나들며 저마다의 경험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각기 다른 견해와 사고방식을 형성해갔습니다. 그들이 보는 이 세상은 도서관의 책처럼 읽는 이의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에서는 존 로크의 백지설이 보여주듯 모든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또 가르치며 각자의 백지를 풍부하게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육 철학과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작은 전설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번잡한 대도시 중심에 위치한 그레이 스퀘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보통의 날에는 그저 사람들의 업무와 일상 사이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하는 바리스타 엘레나가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나와 커피를 준비하고 익숙한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커다란 변화나 특별한 사건 없이 지루할 만큼 안정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는 폭풍우가 몰아쳤고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레이 스퀘어만은 주변의 사정으로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희스해진 도로를 넘어 카페로 무거운 발걸음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고 그는 어쩐지 평범해 보이지 않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엘레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책에서 음악, 예술에서 철학으로 신기하게 이어졌습니다. 알렉스는 어려운 철학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던 장벽을 허물고 알랭 바디우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엘레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엘레나, 우린 모두가 일상 속에 갇혀있다고 느끼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갇힌 뜰 속에서도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알랭 바디우는 사건이라 불렀어. 사건은 흔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깊은 변화를 줄 수 있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회이지. 이것은 엘레나에게 어느 심오한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그녀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엘레나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술 활동을 시작하고 카페에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하며 작은 커뮤니티 모임을 조직하는 등의 작은 변화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녀의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 카페는 차차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곳은 교류와 영감의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레이 스퀘어에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카페는 소위 말하는
사건의 장소가 되었고, 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나갔고, 커다란 혁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레나의 작은 변화가 불러온 큰 파장은 결국 그녀 자신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레이스케어는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렉스와의 단 한 번의 사건,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꾀한 엘레나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발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 이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이 가는 길목에서 이런 사건을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생각의 마을이라는 곳의 내부주의와 외부주의라는 두 명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구였지만 지식과 믿음의 정당화에 관해서는 늘 열띤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토론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두 철학자는 마을 광장에서 둘러앉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내부주의자인 길버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즉각적으로 뜨겁다고 느끼는 것이 그 열기를 직접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죠. 길버트의 주장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경험과 감각은 믿을 만한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곧 외부주의자인 에드워드가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길버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한 명탐정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건 현장에는 여러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든 단서를 직접 볼 수는 없고, 때때로 믿을 만한 정보원이나 도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당화는 이렇게 외부적인 정보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명탐정이라 생각만 해도 흥미로웠습니다. 마침 그때 실제로 마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을 제빵사의 소중한 레시피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두 철학자에게 각자의 이론을 적용해 이 사건을 해결해 보기를 부탁했습니다. 길버트와 에드워드는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길버트는 제빵사를 만나 레시피를 훔친 날에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세세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제빵사는 평소와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날 레시피를 작성한 종이가 너무 유난히 새 것처럼 깨끗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버트는 이 경험이 범인이 종이를 바꿨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에드워드는 주변 상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상점 주인이 그날 제빵사의 가게 근처에서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낯선 종이 묶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외부의 단서였지만 에드워드는 이 정보가 사건 해결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철학자는 힘을 합쳐 제빵사의 레시피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길버트의 내부적인 접근과 에드워드의 외부적인 단서들이 함께 작용하여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내부주의와 외부주의를 넘어 믿음을 정당화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버트와 에드워드의 토론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시각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마을에서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졌고 사람들은 두 철학자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너머로 전해져 나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통찰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치 계급이라는 보물지도가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이 지도는 다름 아닌 철학자 맥스 셸러가 남긴 유산이었다. 지도를 본 사람들은 보물이라는 말에 눈이 멀어 그저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떠올렸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가치를 찾아 떠나는 모험의 안내서였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어느 날 5명의 모험가들이 이 귀한 지도를 손에 쥐게 됐다. 각각의 이름은 고운, 생명, 정신, 종교, 그리고 이끌림이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과 같은 특성을 지녔고 그에 어울리는 가치를 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첫 번째 여정은 감각적 가치의 땅이었다. 여기는 향긋한 꽃내음과 맛있는 과일들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모험가들은 여기서 눈과 코, 입을 충분히 즐기며 이 작은 즐거움이 삶의 가치임을 배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즐거움이 끝난 후에는 허망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생명적 가치가 기다리는 숲이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생물이 서로 얽혀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우는 생명의 순환 속에서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느꼈고 생명은 자연 속에서 책임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배웠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은 정신적 가치의 도시였다.
이곳은 지식과 예술, 철학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도시의 경계에는 도서관과 갤러리가 즐비했다. 정신은 그 안에서 수많은 지혜를 마주하며 인간의 사고가 가지는 힘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모은 후 그는 더 높은 가치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신적 가치들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네 번째 여정 운종교적 가치의 산이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우주의 신비와 경외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종교는 그 안에서 개인을 넘어서는 존재를 마주하며 인간의 자금과 동시에 무한함을 느꼈다. 이 가치에서는 개인을 초월한 존엄이 존재한다는 걸 배웠다. 여정을 마치고 나서 5명의 모험가들은 마지막 목적지인 초월의 섬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들은 각자 자기 내면에 이미 모든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스시스가 나와 말하길 보물은 너희가 지나온 과정 그 자체였단다. 각각의 단계에서 배운 가치들이 너희를 완성하는 무형의 보물이란다. 모험을 끝마친 5은 이제 자신들만이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치 계급의 지도를 손에 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졌고 인류는 그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맥스 셸러의 가치 계급 이론이 가진 실제적 의미를 일깨워주며 모든 가치의 단계는 결국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모험 속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